그 중에서도 그 앱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래프 그려져 있는 이렇게 생긴 거를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시면 얘를 바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바탕화면에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면 자연적으로 데이터가 바뀌는데, 여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위에 상단에 그 농장의 이름 표시되는 부분에서 채널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농장의 어떤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좀 바뀌는데, 지금 제가 5개를 띄워놔가지고 잘 안 바뀌네. 이렇게 바뀌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박스의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고요. 제가 지금은 정식하고 나서의 생육 상태를 환경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보려고 제가 한 달치를,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영어로 이렇게 돼, 여기 보시면 이 값을 이렇게 누르시면 기간, 그다음에 그 측정, 예를 들면 10분 간격으로 보여준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달 간격으로 해놓고 그래프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게 딱 1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 농가가 정시간 초기부터를 쭉 살펴보면, 좀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게 9월 9일 날짜인데, 9월 9일 날짜 한낮의 온도가 보시면 건구가 33도까지 올라갔고,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근권 온도 센서를, 여기 근권 온도 색은 이 황색,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거의 공간 온도랑 같이 움직이는데, 한낮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참 차이가 날 때는 근권 온도가 백엽산 내부에 있는 온도는 35도가 측정되는데, 이 백엽산 밖에 노출되어 있는 온도 같은 경우는 39.9도까지 약 4도 이상 편차가 납니다. 이거 이제 근권 온도 센서를 땅에 박지 않고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농가의 야간에 보시면 예를 들면 23시 49분이니까 11시 49분에 상대 습도가 8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전 시간,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저녁 8시간, 8시 한 20분 때 보면 이때가 상대 습도가 8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초저녁에도 상대 습도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도 건조하고, 예를 들어 측창, 측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측창에 위치한 정식과 딸기들이 물을 많이 뺏기면서 틱번이 빨리 올 수 있는 환경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시면 9월 16일 날짜고, 여기 보시면 이날이 이상하게 9월 24일 날짜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반, 1시 40분에도 상대 습도가 80% 밑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날씨를 보면, 작년에는 9월 달에 초기에 태풍도 많이 오고 비교적 흐린 날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맑은 날이 많다 그러면 차광 관리 일수가 더 많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지금 벌써부터 그 틱번이 나오는 농가분들이 있고, 틱번 때문에 저한테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 오늘 한낮에 같은 경우도 낮에 예를 들면 12시 39분에 상대 습도가 38.4도까지 떨어졌어요. 38.4%까지 떨어졌어요. 수분 부족량이 18.4까지 떨어졌어요. 시간이 예를 들면 12시 39분에. 이렇게 건조하고 수분 부족량이 크다는 얘기는 작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증산량이 많고 온도가 하우스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농가는 근권 온도가 땅에 안 박혀 있어가지고 근권 온도 확인이 어려운 부산에서 농사 짓는 분의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가 근권의 온도는 25도를 내려갔어요. 지금 보시면
근권의 온도는 21.5도밖에 안 돼요. 한낮의 온도를 보더라도 가장 높은 시간이 오후 한 6시간대인데 근권의 온도가 22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권 온도가 25도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그 과습에 대한 근권부의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과습에 대한 문제가 없다 치면은 우리가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몇 번을 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줬고 마지막 금액은 이 시간이 이 5시입니다. 이 고산이 저기 완주 상대보다는 온도가 좀 더 빨리 떨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물을 줬어요. 이 농가 화분에다 농사 짓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9번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피트모스의 상토량이 많은 농가분들이 벌써부터 급액 횟수를 4회까지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면 팁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은 건조한데 근권부에서 뺏기는 물은 많은데 급액 간격이 내가 만약에 4번밖에 안 준다 치면 8시부터 8시에 들어갔던 물이 4번이다 보면 2시간씩만 잡아도 8시, 10시, 12시 그 다음에 빠르면 2시 근데 만약에 4번인데 내가 마지막 급액은 4시간이었다 그러면 급액 텀이 3시간 정도다 치면 피트모스 상토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황토기 때문에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 물은 많은 것 같은데 쉴 때 작물이 물을 빨아먹으려면 혼합상토나 물을 처음 주고 났을 때 물이 많았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의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팁번이 빨리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급액의 횟수를 늘려줘라, 차광을 해주라고 얘기를 계속 드려도 농가분들이 아직까지 뭐 지금 햇빛이 좋은데 광합성 더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차광을 해줘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배겹상에다가 수분 센서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수분 센서 값도 나오고 토양 이식까지 측정되고 있는데 아직 공방에서 조금 더 현장 테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낮에 12시 기준 했을 때 농가의 그 건고 온도는 26도로 해가지고 하우스 내부가 26도면 되게 뜨거운 온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 습도가 42%까지 내려가다 보니 수분 부족량은 14.5.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농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9시 20분만 해도 수분 부족량이 벌써 9를 넘었네요. 그러면 이 농가한테는 수분 부족량이 12 정도가 넘는 시점이 10시부터는 차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 농가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분 부족량이 이렇게 큰 조건으로 계속됐는데 오후 시간에 해가 오랫동안 비치는 조건이다 그러면 그쪽 라인은 반차광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의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베드의 근권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병이 초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어제도 남원에 한 농가를 방문했었는데 그 농가가 오후 시간대에 해가 많이 비쳤던 서쪽 중에서 정식한 모들이 많이 죽어나간 것을 봐서 부분적인 차광 관리가 좀 안 된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백엽상 어플을 가지고 실시간에 대한 그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 지나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예를 더 들어보면 9월달 한 23일 정도 보면 야간 저녁 한 11시 정도만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80%대 정도 하고 이제 90%가 넘는 날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해놓고 작물이 깨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낮 동안에 수분 부족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거는 낮 동안에 이 정도다 그러면 심지 상태가 조금 오심스럽게 해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근권부 온도는 9월 중순 지나서 25도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고요. 지금 시기가 근권부 온도가 22도까지 떨어진 걸 보면 작물 생육이 좀 왕성할 시기가 됐고
급여의 횟수를 조금 더 늘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모를 좀 초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급여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부안 농가분이신데요. 하우스 8동 재배하고 계신데 나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출발이 늦으셨는데 부안 지역에서 농사를 좀 잘 짓고 계신 분 중에 하나고 단동이어서 낮 동안 차관 관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배겹상을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한 6시쯤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채널분을 아는 농가분들을 한 60분치를 쭉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지 이유도 묻고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현장에 지도 활동을 하는 지도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농가분들과 계속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배겹상을 센터에서 만약에 주문한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서버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설정을 해드리고 사무실에서 그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농가의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지금 스마트 영농 지도 서버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농가분들이 건의해 주셔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분들이 활용하기에 본인들께서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기에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기본형이 15만 원, 이산화탄소 센서가 들어있는 거는 20만 원. 이산화탄소 센서를 좀 고가형이고 정밀한 걸 원하시면 추가적인 비용이 있고 또 토양수분 센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공방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착해서 최소한 부품비 내외 정도만 받고 공급을 양심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환경관리에서 이게 어떤 조건값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분 부족량인데 가장 저가에 제공되는 제품 중에는 배겹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겹상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앱 같은 경우도 공방에서 금액을 개발자한테 프로그래머 개발자한테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방에서 국내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어떤 서버나 이런 제작하시는 분들께 다시 협업을 해가지고 배겹상 정보를 가지고 농가분들께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런 플랫폼을 제작을 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농가분들이 이런 데이터 중심의 어떤 생육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 농가분들 간의 어떤 정보가 교류가 되면 보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겹상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이게 비대면 교육이 아니고 현장 교육이었으면 실습용 배겹상도 만들어보고 스마트폰 어플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도 직접 설치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좀 길게 교육을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습이란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제가 제 폰에 있는 어떤 배겹상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온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 차관 관리를 통해 가지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지만 곧 있으면 이제 야간 온도가 뭐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보온을 해야 되고 이제 보온을 가온하지 않고는 이제 10도나 8도 이상으로 온도를 잡지 못할 때는 난방 관리가 돼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차관 관리보다는 야간의 난방 온도를 몇 도를 관리할 것이냐 아까처럼 해가 떠오르는 시간대에 내가 조조가온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습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배겹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금의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또 바꿔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와이파이가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환경관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은 백엽상을 설치해 놓고 저한테 백엽상의 채널 아이디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농가분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농가분들께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시범 사업까지 집어넣은 것이 상토절감 화분재배 기술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농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설치하셔가지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주당 1리터 내외 정도 되는 그 화분에다가 그 딸기를 키우시고 있는 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어제 남원 농가하고 올해 사업했던 농가분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초기 생육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의 횟수가 적정하게 많고 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 씨는 이제 뭐 1점 이상을 올리지 않는 시기인데 근공부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갑바 배지, 스폰 배지에 멀칭을 하신 분들보다는 근골 온도가 쉽게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좋은 걸 관측했고요. 제가 이 상토절감 화분재배 기술을 얘기하는 이유가 농가분들이 소독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갑바 배지에 소독하시는 분들은 소독액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실제 가스가 상토에 작용하는 것보다는 하단에 그냥 그 공간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서 갑바 배지가 소독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스티로폼 배지 같은 경우는 소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반근지 때문에 반근제 부분에 이제 뿌리가 쩔어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제 뭐 2년차, 3년차 되면서 이제 급액 관리가 변경되고 환경 관리, 급액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저희 눈에 보여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토량을 줄여서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면 실제 우리가 해마다 보충되는 양이 3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토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화분이라는 것이 대승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60cm 간격, 60cm 화분에 15cm 간격으로 8줄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 2,200원이고 화성에서 나온 개별포트 같은 경우는 65cm의 지그재그 한 70cm 되는 화분인데 지그재그로 위치가 되면서 8줄을 심을 수 있는데 주간격이 17cm 정도 돼가지고 좀 더 견고하고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점점 이 2줄 들어가고 이제 흰색으로 나오면서 가격은 3,400원 정도 해가지고 농가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토를 한번 쓰고 다른 노지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소득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가분들이 급액의 횟수를 늘려주는 관리가 몸에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설재배, 딸기 고설재배에서는 이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범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가 농가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고 제 시범 사업을 하신 분이 어제 남원 농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토를 많이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토량을 줄이고 이 상토량을 줄임으로써 급액에 대한 게 급액과 배액에 대한 부분이 실제 네덜란드 방식이나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방식하고 근접해 됐을 때 우리가 현장의 문제하고 실제 이론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더 빨리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배되는 상토량을 줄이거나 화분 재배가 아니더라도
갑바 배지에 상토량을 줄여가지고 뭐 혼합 상토를 쓰면서 하루에 뭐 10번, 11번씩 물을 주는 농가분들도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생산량이 뽑아져 나오고 연배출이 높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상토량을 줄여서 한번 쓰고 이제 교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좀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화분 재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